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 58세 만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나도록 빚더미에 앉아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사셨던 어머니를 원망하며 낡은 집을 정리하던 중 고추장 독 바닥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짝이는 금괴 12개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 만수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하지만 이 금괴의 발견은 축복이 아닌 재앙의 시작이었는데요. 형, 저게 금 아니야? 설마 어머니가 이런 걸 숨겨두셨다고?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대박나자라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뜻밖의 좋은 소식이 오늘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수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외곽의 작은 마을 오중리.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곳입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끝나는 지점부터 흙길이 이어지고 그 길 끝에 만수의 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58세의 만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나도록 이 낡은 기와집을 혼자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만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마음을 짓누르던 걱정들이 아침이 되어도 그대로 남아 있었죠. 방 한쪽 구석에 쌓인 고지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로 생긴 대출 이자 고지서까지. 만수는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니 어머니가 평생 가꾸던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크고 작은 항아리 20개가 일렬로 늘어선 모습이 예전엔 정갈해 보였는데 지금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을 신연스럽기만 했습니다. 만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살아생전 왜 그렇게 검소하셨을까요? 이 집에 남은 건 고생한 기억뿐인데 말이에요. 어머니 박순희 씨는 평생을 구두쇠처럼 살았습니다. 전기를 아끼려고 해가 지면 일찍 잠자리에 들고 새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했죠. 만수가 어릴 때부터 품어온 원망이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새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데 만수는 늘 형이 신던 신발을 물려받아 신어야 했거든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랬습니다. 병원에서 좀 더 좋은 치료를 받으라고 해도 돈이 아깝다며 거부하셨죠. 결국 병은 깊어졌고 만수는 급하게 대출을 받아 병원비를 마련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만수는 녹슨 호미로 장독대 주변의 잡초를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이런 일을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일할 곳도 마땅치 않은 시골에서 58세의 나이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냉장고에서 어제 남은 밥과 김치를 꺼냈습니다. 전자레인지도 없어서 찬밥을 그대로 먹어야 했죠. 어머니가 담그신 김치는 아직 몇 폭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이장님이 들렀습니다. 마을 공동작업에 나오라는 얘기였는데 사실 만수에게 다른 말을 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만수야, 이 집 처분할 생각은 없나? 혼자 이런 큰 집에서 뭘 하겠어. 팔아서 읍내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장님의 말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 집이 낡고 불편하긴 해도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터전이었거든요. 게다가 어머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어서 쉽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자 만수는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장독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이 시간이면 저녁 준비로 바빴는데 지금은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가장 큰 고추장 독 앞에 앉아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담그신 고추장이 아직 반 정도 남아있었어요. 색깔도 곱고 냄새도 구수했지만 만수는 왠지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것들이 하나둘씩 없어져 가는 게 마치 어머니와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만수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빚을 갚을 방법은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수가 잠에서 깬 것은 마당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만수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동생 만철과 사촌형 만구, 그리고 큰 고모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제부터 전화로 만수를 조르던 사람들이었죠. 큰 고모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만수야, 우리가 어제 말한 거 생각해봤지? 이 집 정리하는 거 말이야.
혼자서 이런 큰 집 지키고 있으면 뭐해. 관리비만 해도 만만치 않을 텐데. 만철도 거들었습니다. 형,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빚만 있는 집이잖아. 팔아서 빚부터 정리하고 남는 돈으로 작은 집 하나 구해서 새 출발하는 게 낫지 않겠어? 하지만 만수는 쉽게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가꾸던 집을 그냥 내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특히 장독대만큼은 어머니의 혼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아서 더욱 그랬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요. 사촌형 만구가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수야, 감정에만 휘둘리면 안 된다. 빚은 매달 이자가 불어나고 있고 집값은 점점 떨어지기만 할 텐데 즈음이라도 팔아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친척들의 압박은 계속됐지만 만수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음 주말까지 답을 달라며 돌아갔어요. 만수는 혼자 남겨진 마당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 집을 처분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심을 대충 때우고 나서 만수는 장독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집을 팔든 안 팔든 오랫동안 방치해둔 것들은 정리해야 했거든요. 작은 항아리부터 하나씩 뚜껑을 열어보니 대부분 비어있거나 상한 장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고추장 독을 옮기려고 했을 때였어요. 평소보다 유난히 무겁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제도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고추장이 반 정도밖에 없었는데 왜 이렇게 무거울까 싶었죠. 만수는 긴 국자로 고추장을 떠서 다른 그릇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국자, 두 국자 떠내다가 갑자기 국자 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어요. 돌인가 싶어서 더 깊이 국자를 넣었는데 분명히 금속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돌이 아닌데? 만수는 손으로 직접 고추장 속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끈적한 고추장 사이로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전해졌어요. 모양을 봐서는 네모난 덩어리 같았습니다. 크기도 제법 큰 것이 서너 개는 되는 것 같았죠. 혹시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겨놓으신 건 아닐까? 만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워낙 검소한 분이셔서 돈을 모아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설마 고추장 독 속에 뭔가를 숨겨두셨을까요? 만수는 더 큰 그릇을 가져와서 고추장을 모두 퍼냈습니다. 손으로 항아리 바닥을 더듬어 보니 확실히 금속 덩어리들이 있었어요. 모양과 크기로 봐서는 금고에서 보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설마 이게 정말로. 만수는 찬물로 손을 씻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어요. 틀림없었습니다. 고추장 독 바닥에는 반짝이는 금속 덩어리가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찍 퇴근한 동생 만철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형, 뭐해? 왜 고추장을 다 꺼내놨어? 만수는 순간 당황했어요. 이런 걸 동생에게 보여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이미 만철이 다가와서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형, 저게 금 아니야? 설마 어머니가 이런 걸 숨겨두셨다고? 만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럴 리가 없다는 생각과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만수와 만철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고추장 독 바닥에 반짝이는 금속 덩어리들이 햇빛에 번쩍거렸어요. 두 형제의 손은 떨렸고 숨소리마저 거칠어졌습니다. 만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 이거 진짜 금 맞는 것 같아. 모양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텔레비전에서 본 것과 똑같잖아. 만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궁핍하게 사신 어머니가 이런 귀중한 것을 숨겨두셨다니요. 하지만 눈앞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손으로 하나를 들어보니 상당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우리 어머니가 이런 걸 숨겨두셨다고? 평생 전기요금 아끼려고 해가 지면 일찍 주무시던 분이? 만수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미안함,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 뒤섞여 있었죠. 만철은 조심스럽게 금괴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지만 묵직했어요. 표면에는 알아볼 수 없는 각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형, 이거 몇 개나 되는 것 같아? 만수가 항아리 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크고 작은 금괴가 모두 12개 정도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성인 남자의 주먹만 했고
작은 것도 계란 크기는 되어 보였어요. 대충 계산해봐도 상당한 가치가 될 것 같았습니다. 두 형제는 금괴들을 조심스럽게 하나씩 꺼내서 마당 한쪽에 늘어놓았습니다. 햇빛 아래서 보니 더욱 선명하게 반짝였어요. 정말로 금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만철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 이거면 비타 갚고도 남겠어. 아니, 새 집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이런 걸 왜 숨겨놓으셨을까? 하지만 만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검소한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무엇보다 이 금괴들이 어디서 온 건지,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던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입구에서 큰 고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만수야, 있지? 아까 깜빠먹고 말 못한 게 있어서 다시 왔다. 큰 고모가 빠른 걸음으로 마당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만수와 만철은 순간 당황했어요. 금괴들이 마당에 그대로 널려 있었거든요. 숨길 시간도 없었습니다. 큰 고모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섰습니다. 처음엔 고추장 정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마당에 반짝이는 것들이 보이자 눈을 크게 뜨더니 가까이 다가왔어요. 어머, 이게 뭐야? 설마 이거 금이야? 큰 고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손으로 금괴 하나를 들어보더니 완전히 흥분 상태가 되었어요. 맞다. 이거 금 맞아. 무게며 색깔이며 틀림없다고. 만수는 뒤늦게 금괴들을 치우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큰 고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금괴들을 하나씩 집어들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아이고, 순이 언니가 이런 걸 숨겨놓고 계셨다니. 평생 가난하다고 징징거리더니 알고 보니 부자셨네. 이거 몇 개나 되는 거야? 큰 고모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금괴를 보는 순간부터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갈증에 시달리던 사람이 시원한 물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만철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고모, 저희도 방금 발견한 거예요. 뭐가 뭔지 아직 정확히 모르겠고. 하지만 큰 고모는 이미 계산기를 꺼내들고 있었습니다. 금 시세가 돈 얼마였더라? 이 정도면 몇억은 되겠는데? 아이고, 순이 언니 참 야속하기도 해라. 살아생전에 왜 이런 말씀을 안 해주셨대? 만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큰 고모의 눈빛에서 탐욕스러운 빛이 보였거든요. 이런 걸 다른 친척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걱정이 앞섰어요. 고모, 일단 이건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알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하지만 큰 고모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만구한테도 알려야 하고 다른 가족들한테도 말해야 한다면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이제 단순한 빚더미, 인생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서게 된 걸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세계가 마냥 좋은 곳일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큰 고모의 흥분한 모습을 보니 앞으로 더 큰 소동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큰 고모의 전화는 마을에 폭탄을 터뜨린 것과 같았습니다. 불과 2시간 만에 친척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사촌형 만구였습니다. 평소 걸음도 느렸던 분이 이상하리만큼 빨리 나타났죠. 만구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금괴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씩 들어보며 무게를 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네. 진짜야. 순이 고모가 이런 걸 숨겨놓고 계셨다니. 고지어 작은 고모와 큰아버지까지 도착했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모두들 급하게 일을 마치고 온 모양이었어요. 만수는 상황이 이렇게 빨리 커질 줄 몰랐습니다. 큰아버지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수야, 이런 중요한 걸 왜 혼자만 알고 있으려고 했냐? 이건 순이가 혼자 쓰라고 숨겨둔 게 아닐 수도 있어. 작은 고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아버지 유산일 수도 있잖아. 순이 언니가 혼자 차지하려고 숨겨놨을지도 모르고. 이런 건 다 같이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 만수는 당황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를 원망하며 빚 걱정에 시달리던 자신이었는데 갑자기 큰 돈의 주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현실감이 없었어요. 게다가 친척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사촌형 만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금 시세가 그램당 8만 원 정도 하는데 이 정도면 최소 5억은 넘겠어. 어쩌면 더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혼자 가질 수는 없지. 그러자 다른 친척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어머니가 형제들 몫을 빼돌린 거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조부모님 유산을 숨긴 거라고 주장했어요. 만철이 형을 도우려고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저희 어머니 집에서 나온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왜 나눠 가져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지만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만철아, 내가 어린 게 아니잖아. 이런 큰 돈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봐. 순이 혼자 힘으로 이런 걸 모을 수 있었겠냐? 작은 고모가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산이 생각보다 적다고 이상했어. 알고 보니 순이 언니가 미리 빼돌려서 숨겨놨구나. 이건 명백히 횡령이야.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친척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만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소문이 마을 전체로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큰 고모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옆에서 듣던 이웃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마을 이장님도 나타났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분이 표정이 심각했어요. 만수야, 이 소문이 사실이냐? 집에 금괴가 나왔다는데? 만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장님의 다음 말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그럼 신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건 세무서에도 알려야 하고 경찰서에도 신고해야 하는 거잖아. 출처가 불분명한 금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해.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세무서 신고를 하면 세금을 내야 하고 경찰서 신고를 하면 조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죠. 큰아버지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야, 내가 너무 성급하게 굴었어. 이런 건 조용히 처리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소란을 피웠냐? 하지만 만수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소란을 피운 게 아니라 큰 고모가 먼저 전화를 한 것이었거든요. 게다가 금괴를 발견한 것도 우연이었는데 마치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니 답답했어요. 동생 만철도 형을 밀치며 항아리에 손을 뻗었습니다. 형, 이거 우리가 먼저 발견한 거잖아.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나눠줄 이유는 없어. 일단 우리가 보관하자. 하지만 사촌형 만구가 만철의 손을 잡아챘어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혼자 다 가져가려고? 이건 순이 고모 것도 아니고 너희 것도 아니야.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밀치며 금괴를 차지하려 했고 이장님은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어요. 이웃들은 구경하느라 마당 밖에 모여들었습니다. 만수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조용했던 집이 갑자기 전쟁터가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남긴 것이 축복인지 재앙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친척들이 돌아간 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금괴들은 임시로 방 안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지만 언제 누군가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새벽 5시경 마당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만수가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사촌형 만구와 큰아버지 그리고 처음 보는 중년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만구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수야, 이분은 우리 변호사야. 법적으로 상속 문제를 정리하러 왔어. 변호사라는 남자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들로부터 들으니 고인의 유산 분배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일단 금괴들을 확인해 볼까요? 만수는 당황했습니다. 벌써 변호사까지 동원한다니요. 아직 어머니가 언제부터 이 금괴들을 숨겨두셨는지도 모르는데 벌써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건 너무 성급한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요? 저도 이틀 전까지는 이런 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큰아버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만수야, 이건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법대로 해야 해. 그게 모두에게 공정한 거고. 김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현재 금 시세로 계산하면 약 6억 정도의 가치로 보입니다. 상속세 문제도 있고 증여세 문제도 있어요.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집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작은 고모와 큰 고모, 그리고 멀리 사는 작은아버지까지 모두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어젯밤 내내 전화로 의논한 모양이었어요. 작은 고모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수야, 우리가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
이 돈은 분명히 우리 아버지 유산이야. 순이 언니가 몰래 빼돌려서 숨겨둔 거라고 큰 고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산이 생각보다 적다고 이상했거든. 알고 보니 미리 누군가 빼돌렸구나. 만수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건 추측일 뿐이잖아요. 어머니가 언제부터 이걸 모으셨는지도 모르는데 왜 할아버지 유산이라고 단정하세요? 하지만 친척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모양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유산 분할 조정 신청을 가정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금괴들은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는 게 좋겠어요. 만수는 점점 궁지에 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였어요. 게다가 언론에라도 알려지면 더 복잡해질지 모르죠.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동생 만철이 갑자기 형을 밀치며 말했어요. 형, 나도 생각해봤는데 친척들 말이 맞는 것 같아. 어머니 혼자 힘으로 이런 돈을 모으셨을 리 없어. 만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 편이었던 동생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죠. 6억이라는 거액 앞에서 가족의 의미도 달라지는 걸까요? 만철, 너까지 이럴 거야? 우리 어머니를 도둑 취급하는 거야? 만철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형,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현실적으로 봐야 해.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는데 6억을 혼자 모으셨을 리 없잖아. 마을 이장님도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마을 사람들과 회의를 했다는 거였어요. 만수야, 마을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고 있어. 경찰서에 신고할 거라는 소문도 돌고 있고. 이장님의 말은 만수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동정적이었던 마을 사람들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정말로 누군가는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처 불분명한 금괴를 신고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면서요. 또 누군가는 만수가 어머니 돈을 빼돌린 거라고 모함했습니다. 만수는 울분이 치밀었어요. 나는 몰랐다고, 빚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지금 처음 본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만수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6억이라는 돈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달라져 버린 것 같았어요. 평생 자신을 아껴주던 친척들, 동정해주던 이웃들, 심지어 친동생까지 모두 적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최후 통첩을 했어요. 내일까지 금괴들을 은행에 맡기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와 경찰서에도 신고할 예정이에요. 그날 저녁 혼자 남겨진 만수는 방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로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어머니를 원망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고 지금 이 상황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금괴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내일이면 은행 대여금고에 맡겨야 하니까 마지막 기회였어요. 혹시 어머니가 남긴 단서라도 있을까 싶었거든요. 촛불을 켜고 금괴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니 표면에 새겨진 각인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은 제조업체 표시 같았지만 몇 개는 날짜 같은 숫자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1987년, 1992년, 1998년. 상당히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만수는 다시 고추장 독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혹시 놓친 게 있을까 해서요. 독 안쪽 면을 손으로 더듬어 보니 바닥 모서리 부분에 뭔가 딱딱한 게 붙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떼어내 보니 비닐 포장지에 쌓인 작은 봉투였어요. 오랫동안 고추장에 묻혀 있어서 비닐이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내용물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낡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만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만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엄마는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장독대에서 금괴들을 발견했겠지. 가난만 남겨준다고 원망했을 텐데 미안하다.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원망을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사실 이 금괴들은 내 아버지가 남긴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평생 모은 돈으로 금을 사서 숨겨두라고 하셨거든. 그때는 은행도 믿을 수 없고 현금으로 두면 도둑 맞을 수 있다며 금으로 바꿔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고 하셨다. 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돈이었다니요. 아버지는 만수가 10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가난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평생 모은 돈을 가족을 위해 남겨두셨던 거였어요.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돈을 쓸 수가 없었다. 친척들이 알게 되면 빼앗길 것 같아서 두려웠거든. 특히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돈 때문에 자주 찾아와서 괴롭혔다. 만약 이 금괴들을 알게 되면 온갖 이유를 대며 가져가려 할 것이 뻔했다. 만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어머니가 걱정했던 일이었거든요. 친척들이 온갖 이유를 대며 금괴들을 차지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엄마는 평생 가난한 척했다. 너희들이 궁금해할까봐 검소하게 살았고 전기요금도 아끼고 새 옷도 사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너에게는 원망의 이유가 됐구나.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글을 읽으니 만수는 더욱 눈물이 나왔어요. 어머니를 원망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던 거였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이랬습니다. 만수야, 이 돈은 너 혼자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탐욕을 채우는 것도 아니다.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필요할 때 쓰거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좋은 일에도 써라. 내 아버지가 그렇게 바라셨을 것이다. 욕심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것저것 요구할 텐데 흔들리지 마라. 이 돈으로 싸우지도 마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하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라. 엄마는 너를 믿는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만수의 마음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해졌어요. 친척들의 탐욕에 굴복할 필요도 없고 법적 다툼에 휘말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편지 뒷면에는 추신이 적혀 있었어요. 추신 큰 금괴 하나에는 내 아버지의 반지가 같이 들어있다. 그것만큼은 꼭 내가 가져라. 아버지가 너에게 남기고 싶어 하셨던 것이다. 만수는 급히 가장 큰 금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금괴 옆면에 작은 홈이 파여 있었는데 그곳에 정말로 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어요. 아버지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반지를 꺼내어 촛불에 비춰보니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순이에게, 만수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신에 대한 사랑을 담아 새긴 것이었죠. 만수는 반지를 끼고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어머니의 검소한 삶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었고 금괴들은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남긴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해해요. 당신은 가난을 남긴 게 아니라 사랑을 남기신 거였군요. 만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내일 친척들과 마지막 대화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요. 다음날 아침, 만수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대화가 될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편지를 품에 넣고 아버지의 반지를 끼고 친척들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약속대로 모든 친척들이 몰려왔어요. 김 변호사도 함께였고 심지어 마을 이장님과 몇몇 이웃들까지 구경하러 왔습니다. 마당이 북적거렸죠. 큰아버지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만수야, 생각 정리됐지? 금괴들 은행에 맡기고 법적 절차 밟는 거로 하자. 이게 모두에게 가장 공정한 방법이야. 김 변호사도 서류를 준비해왔다며 말했습니다. 유산분할 조정 신청서 작성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정법원에서 공정하게 분배해 줄 겁니다.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잠깐만요. 그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만수는 품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를 보자 친척들이 웅성거렸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인 것 같았거든요. 이건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예요. 금괴들과 함께 숨겨져 있었죠. 여러분께 직접 읽어드릴게요. 만수는 또렷한 목소리로 편지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검소하게 살았던 이유, 금괴들이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것, 그리고 친척들의 탐욕을 걱정했다는 내용까지 모두요. 편지를 다 듣고 나자 친척들 사이에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큰 고모가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자신들이 욕심을 부렸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작은 고모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그래도 형제간에 나눠야 하는 거 아냐? 순이 언니 혼자 다 가질 권리는 없잖아. 하지만 만수는 단호했습니다. 고모,
편지에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모으신 돈이라고. 어머니는 그걸 평생 지켜오신 거예요. 큰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편지야 누구든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걸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야? 만수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증거를 준비했죠. 아버지의 반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아버지 결혼 반지예요. 가장 큰 금괴 안에 숨겨져 있었죠. 안쪽을 보세요. 친척들이 반지를 돌려가며 살펴보았어요. 순이에게, 만수에게라는 글씨를 확인한 후에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동생 만철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형, 그래도 6억이잖아. 나도 형 동생인데. 만수는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철아, 어머니 편지 들었지? 이 돈으로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 탐욕으로 가족이 갈라지는 걸 가장 걱정하셨다고. 사촌형 만구가 마지막 시도를 했어요. 만수야, 법적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있어. 상속세도 내야 하고. 만수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형, 법적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어요. 세무서에도 신고할 거고 필요한 세금도 낼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 뜻을 따랐을 거예요. 김 변호사가 개입했어요. 그럼 어떻게 쓸 생각이세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만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일부는 어머니 병원비로 생긴 빚을 갚는 데 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일에 쓰겠어요. 구체적으로 뭔데요? 큰아버지가 다그쳤어요. 만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을 아이들 장학금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마을 경로당 수리비와 독거노인분들 생활비 지원에도 쓸 계획입니다. 어머니가 평생 아끼셨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이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만수야, 정말로 그럴 생각이야? 그건 너무 큰 결정 아닌가?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편지에 나와 있어요. 좋은 일에 쓰라고. 이게 바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친척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일부는 부끄러워 눈을 돌렸고 일부는 여전히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만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만수야, 후회하지 않겠어? 6억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인데. 만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 어머니가 편지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해요? 이 돈으로 싸우면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 말씀을 따르겠어요. 김 변보사가 서류를 챙기며 일어섰어요. 그럼 법적 절차는 취소하겠습니다. 하지만 상속 신고는 꼭 하세요.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떠나면서도 아쉬운 표정들이었지만 더 이상 만수를 압박하지는 않았어요. 마지막에 동생 만철이 형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형,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만수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만철아. 6억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나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어머니 이름으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약속대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금괴들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했어요. 가장 먼저 어머니 병원비로 생긴 대출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빚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처음엔 의외였습니다. 6억을 혼자 다 쓸 수 있는 상황에서 마을을 위해 내놓는다니 믿기 어려워했거든요. 하지만 만수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걸 보고 나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마을 초등학교에 장학기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억 원을 기부해서 해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어머니가 평생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것을 기억해서였죠. 두 번째는 마을 경로당 개보수였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곳곳이 낡아서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셨는데 2억 원을 들여 완전히 새롭게 단장했어요. 냉난방 시설도 최신 것으로 바꾸고 운동기구며 건강관리 시설까지 갖췄습니다. 세 번째는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생활비 지원이었어요.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병원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을 자주 도와주셨던 걸 생각해서였죠. 나머지 돈으로는 마을 도로, 포장과 가로 등 설치 비용을 댔습니다. 그동안 어두운 밤길 때문에 불편했던 주민들이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신문에도 기사가 났습니다. 6억 상속받은 농부, 마을 위에 전액 기부라는 제목으로요.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만수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거든요. 친척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만수가 미쳤다고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점차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큰 고모는 어느 날 찾아와서 사과했습니다. 만수야, 고모가 잘못했다. 욕심 때문에 눈이 멀었구나. 순이 언니 뜻을 제대로 알아주는 건 너뿐이었어. 작은 고모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을에서 만수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동생 만철은 형을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말했어요. 형, 나였다면 절대 못했을 거야. 역시 형이 우리 집안의 큰아들이야. 만수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동안 빚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였어요.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검소한 생활 속에 숨겨진 깊은 뜻을 알고 나니 어머니가 얼마나 현명한 분이셨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녁, 만수는 장독대 앞에 앉아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가난을 남긴 게 아니라 사랑과 지혜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진리도 가르쳐 주셨고요. 바람에 장독대의 뚜껑이 살짝 흔들렸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도 제대로 전해드렸어요. 아버지의 반지를 낄 때마다 아버지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마을에서는 만수를 금괴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직 58세라서 할아버지라고 부르기엔 이르지만 존경의 의미였습니다. 아이들은 만수를 보면 달려와서 인사했고 어른들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지역 농협에서는 만수에게 이사직을 제안했습니다. 마을을 위해 헌신한 분이 농협 운영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이유였어요. 만수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더 많은 농민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1년 후, 만수가 기부한 장학기금으로 첫 번째 장학생이 선발되었어요. 마을의 가난한 집 아이였는데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시상식 날, 그 아이가 만수에게 편지를 주었어요. 할아버지,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만수는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이 다음 세대에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황혼이 질 무렵, 만수는 다시 장독대 옆에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새로 설치된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고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보고 계시죠? 우리 마을이 이렇게 밝아졌어요. 당신들의 사랑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만수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6억이라는 거액을 포기했지만 그 대신 얻은 것은 훨씬 더 소중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존경, 가족들의 화해,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진정한 불안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느냐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남겨주신 진짜 유산은 금괴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도요.